안녕하세요, 유리스입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어요. 지금 기말 끝난 친구들도 많을 거고 또 우리 고3 친구들, N수생 친구들은 수능도 끝나고 쉬고 있을 텐데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도 그렇고 다시 수능을 준비하게 된 N수생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이 시기가 되게 뭐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쌤, 이 시기에 도대체 뭘 하는 게 좋을까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별거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또 아무것도 안 하기엔 약간 좀 양심에 찔린달까, 그쵸? 뭔가 수험생으로서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애매한 시기에 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겨울방학 하기 전에 붕 뜨는 이 시간이죠. 사실 이 시간이 또 그렇게 길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아직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뭘 많이 말해줘도 그걸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대신에 제가 말하는 거 한두 개만 꼭 지켜도 충분히 알차고 보람찬 12월을 보낼 수 있으니까 학년별로 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 고1 친구들,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 될 친구들이요. 올해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도 체험을 해봤을 거고, 그쵸? 내신 하느라 많이 바빴을 텐데 아직은 여러분들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내년 대비를 위해서 일단 내신 공부를 계속 해주는 게 좋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학기 중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유독 약한 파트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보고 그거를 발전시킬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두루두루 다 모든 과목들을 다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계속 좀 고민이 있었던 부분 있죠. 이거는 국어뿐만이 아니라 뭐 수학이든 영어든 탐구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고 싶다. 내가 이거를 내신 때 충분히 보지 못해서 아쉬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또 깊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전문학 쪽을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전문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작품을 많이 접해보면서 작품 어떤 식으로 독해야 되는지를 미리 익혀놔야 앞으로 국어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고전시랑 고전소설 다 보지 말고 고전소설 정도만 타겟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문을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고전소설 꿀팁 영상도 올릴 테니까 참고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문법도 미리 공부를 해두면 좋기는 해요. 일단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출제가 되니까 어느 정도 선행해서 개념을 공부해두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언어 매체를 앞으로 선택할 친구들, 지금 이 시기부터 겨울방학 때 미리 공부를 해두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좀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법 공부는 미리미리 좀 공부를 시작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2 친구들 걱정이 제일 많을 거야, 그쵸? 선배들이 올해 수능 봤잖아, 그치? 이게 내 미래구나 하면서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일단은 내신파랑 수능파가 좀 아직 나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수시파, 정시파 이렇게. 우리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좀 수시에 신경을 쓰되 대신에 수능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체험을 해야겠죠? 최저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내가 수시가 아니라 또 수능으로 대학을 가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보면서 개념에 대한 공부들을 할 텐데요. 내가 제대로 독서든 문학이든 선택과목 이런 것들을 겨울방학 때 좀 알차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괜히 그냥 친구들이 좋다는데 그냥 아무데나 따라가고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거나 막 수업 듣고 아니면 뭐 혼자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뭘로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해서 어영부영 보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3월, 4월, 5월이 되도록 막 후회하고 6월에 나는 그동안 뭐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남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어떻게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할지 좀 간단하게 뭐 맛보기 강의 같은 거 좀 들어보세요. 저의 강의도 있지만 저는 뭐 제 강의를 무조건 들어 이렇게 절대 말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각종 인강 패스를 샀을 수도 있고 또 뭐 다니는 학원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겨울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잘 맞을지 이렇게 탐색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런 거는 사실 좀 내가 가볍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쵸? 모든 과목이 뭐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랑 잘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할지 그렇게 뭐 맛보기 강의라도 들어보고 커리큘럼 같은 것들을 좀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또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예를 들어 뭐 영어 단어 같은 것도 틈틈이 외우면 좋고요. 수학도 5문제든 10문제든 미리 내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으면 좋기야 하겠죠. 국어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 공부를 좀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좋기는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겨울이 되면 독서랑 문학을 다 체화하기에도 좀 바쁠 거예요. 근데 선택 과목은 내가 좀 더 가볍게 시작할 수도 있고 언매 같은 경우는 개념을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좀 공부를 한 단원이라도 해두면 그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공부에 부담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예를 들어 뭐 언어 매체를 들을 건데요. 그 수업이 뭐 12월 말에 개강을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공부를 따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문학이나 독서에 대해서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체험을 해봐야 내가 수업을 듣더라도 나중에 내가 이런 부분을 몰랐구나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집에 있는 지문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라도 좀 풀어보기 시작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 개념어 책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좀 문학이 어려운데 문학 개념부터 약한 친구들이 정말 많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복습하고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문학 개념어 책을 하나 사서 문학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문학에서 쓰이는 용어들 같은 것도 미리 좀 공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고3이랑 N수생 친구들은 뭘 하면 좋냐? 우리 고3과 N수생 친구들은 내가 바로 다음 영상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생각보다 길어져서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만나요. 안녕.